네, 제 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 1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보니까 의료 AI가 엄청나게 이끌어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관련 소식도 좀 궁금하고 주도 섹터 말고도 또 어떤 키워드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AI 그리고 의료 기기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의약품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다. 그래서 통신 뭐 대표적으로는 통신인데 통신, 식품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게 경기 방어주라서 지금 불확실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뉴로바이오젠이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뉴로바이오젠이 미국 사이렉스 바이오와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선급금 그러니까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선급금과 마일스톤을 포함해서 로열티 등을 포함해서 6조 5천억 규모예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오늘 이거 관련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연매출액이 1,00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 로열티 같은 경우는 판매 로열티 같은 경우는 미국의 FDA 승인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판매량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FDA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FDA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았다? 다른 나라에서 승인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열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매년. 네, 매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슈를 받고 이 관련 종목이 넥스트레이드에서 먼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근데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발행 주식의 거의 100%가 터져버렸어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뉴로바이오젠, 이 기업의 모회사죠, 모회사. 모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 모회사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오늘 시너지 이노베이션. 관련 종목으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뭐 매수하고 싶어서 지금 매수 잔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예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차트를 약간 좀 길게 갖고 나왔는데 전 고점을 오늘 강하게 돌파를 한 거예요.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캔들이 사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나오지 않던 캔들인데 이게 넥스트레이드에서 마이너스 28%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뜨린다? 이거 개인이 이렇게 못 떨어뜨립니다.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리고 아무리 많이 사도 상한가를 못 만들어요. 개인은.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동반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점에서 모은 거죠. 예. 주식을 모으고 그 이후에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캔들이 나올 때는 약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누군가는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더 싸게 사고 싶은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조만간에 이 이슈가 나올 때는 아마 그 전부터 글을 쓰고 있는 기자라든가 아니면 여기 관련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별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을 한다던가 아니면 급락을 한다던가 뭐 이런 흐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급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로열티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자회사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지만 비만 치료제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치매라든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런 수요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거든요. 의료기기 쪽. 근데 그 전에는 뭐 이제 뭐 수술이 무섭다. 이것도 이제 옛말이다. 뭐 90세 환자도 이제 로봇으로 안전하게 수술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 많죠. 뭐 케어랩스라든가 아니면 인성정보라든가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죠. 케어랩스랑.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죠. 예. 경기 방어주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의약품 쪽 그리고 의료기기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고령자의 4명 중 1명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점점점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제 로봇으로 더 완벽하게 수술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술의 정확도라든가 안정성이 향상됐다. 로봇 수술로. 그러니까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죠. 그리고 지능형 로봇, 그러니까 실외에서 움직이는 로봇들, 뭐 청소 로봇, 순찰 로봇 이런 로봇들, 그리고 의료용 로봇.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공장 자동화, 산업용 로봇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 종목으로는 오늘 의료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의료기기인데 오늘 뭐 상한가를 풀었다가 갔다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지금은 상한가를 다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 재무적으로는 그렇게 안전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죠, 아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바닥을 내리면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3월달 한 달 내내 계속 내려왔어요. 이거 이제 지칠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친 매수세 받아내고 여기에서 이제 들어 올리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121선이에요. 이 검정색 선이. 이게 61선이고 둘 다 뚫기 어려운 장기 이평선입니다.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이평선, 그러니까 121선, 61선과 121선을 돌파한 상태에서 시초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한가를 갔어요. 제가 그 8시 40분에 아침 8시 40분에 시초가 종목을 진단을 해드려요. 거기에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 그래서 이평선을 지금 뚫기 어려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강하게 상한가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거래 대금도 500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의료기기가 계속적으로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보셨던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그리고 인성정보 그리고 뭐 케어랩스, 토마토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사실 이 삼성전기는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예. 이게 왜 가나 싶기도 하실 텐데 제가 굳이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세계 1위 전기차죠. 네. 언제 세계 1위 전기차가 비아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판매량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비아드가 세계 1위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네.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 그래서 중국의 자율주행 차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삼성이 어떻게 보면 그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 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아드에 지금 MLCC 공급을 이 부분에 대한 공급을 최종 승인을 했는데 중국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 카드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리 이렇게 되면은 중국하고도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와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뭐 또 5월 달에는 노동절이 있기 때문에 뭐 면세점 관련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오늘 그 전기차 관련 이슈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제가 AI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전력량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AI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전력 설비죠. 전력 설비가 같이 움직이고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가 뭐 공조 시스템, 뭐 삼성 공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기 관련된 테마주들이 대부분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요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도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흐름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저항을 맞고 내려오긴 했는데 오늘 5%까지 상승을 했어요. 5%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약간 지금 반납하면서 한 2%대에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이 전기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노후된 케이블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노후된 변압기, 전력 설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교체 수요도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AI가 발전하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량도 전력 설비나 아니면 케이블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선이라든가 전력 설비도 이제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주가는 약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관련 종목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 참고하시고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